장중에는 뭐 1150원대 초반 정도로 조금 레벨이 낮아진 상태에서 뭐 거래가 좀 계속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환율 브리핑이 짧군요. 볼 게 없네요. 그러면 채권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또다시 어제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의 입에서 나왔는데 7월 인상 가능성도 또 후퇴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니 옐런 의장이 어제 발언이 뭐 크게 봐서는 좀 중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앞에 그 발언에 비해서 이제 FOMC 때 발언에 비해서는 조금 뭐 덜 비둘기 파적이다라고 이제 조금 그런 해석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브렉시트 우려 완화랑 좀 이 부분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줄어들고 금리가 조금 올랐는데요. 국내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일 대비 이제 국채 선물이 3틱 정도 약보합으로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브렉시트 우려가 좀 줄면서 금리들이 좀 올랐는데 어제 화요일 날 이제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상승 그러니까 약세로 시작하자마자 지금 저가 배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금리 하락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가 만약에 이제 그 잔류 쪽으로 되면은 그동안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이 좀 되돌려질 거다라는 부분이 이미 좀 시장에서 다들 반영이 되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잔류하더라도 금리 상승폭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상훈 팀장님은 어투를 들어보니까 남쪽 계신 것 같은데 부산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공항이 넓어져서 집에 가시기 좀 좋으시겠어요. 아, 예. 네. 자, 환율 및 채권 금리 동향 함께 들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채권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향이 부산이시군요. 자, 정혜민 팀장님, 시장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네, 뭐가 지금 올라옵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비차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바스켓으로 담는 모습. 지금 외국인 선물이 2,300개 가까이 훅 들어온 거죠. 근데 또 현물은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뭐 저는 변동성의 낚시질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많이 올라갈 가능성 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선물을 가지고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제가 오늘 아침에 좀 특이할 만한 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차를 비롯한 좀 자동차가 좀 강세로 가는 부분 그리고 어제 한 방 세게 맞았던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거기에 좀 갈림이 좀 눈에 띄는데요. 사실 어제 그 일본 재무상 뭐 아소다로 총리가 우리 개입하겠다. 엔화가 이렇게 강한 거는 좌시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국제 그 환율 시장에서는 뭐 크게 움직인 부분은 없습니다. 소폭 뭐 엔화가 뭐 조금 약해진 부분, 한 104엔 정도 거기에 좀 걸쳐져 있는 거 외에는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요. 지금 현대차를 비롯해서 최근에 현대 모비스 강세 나왔었고요. 또 뭐 기아차도 오늘 시장보다는 훨씬 좀 강세로 가고 있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닌 뭐 그런 개별적인 이슈로 또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2분기 실적이 뭐 컨센서스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소폭 상회했거나 뭐둘 중에 하나의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13만 원대에 어떤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들 어떤 좀 수급적인 뭘까 혈이 뚫렸다 그럴까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주 어제 세게 한 방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투탑이었던 LG화학과 삼성 SDI 뭐 계속해서 어제 뉴스 오늘 아침까지도 나왔었는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기대를 했었고 일단 보조금,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인센티브로 작용했던 그런 보조금 부분이 약간의 좀 미스를 한다는 그러니까 그걸 놓친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양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인증까지 좀 오랜 시간을 좀 버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배제 이유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외국 업체들을 다 배제를 했다. 뭐 이런 뉴스만 좀 정해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제휴와 기술 확보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슈로만 보기에는 두 기업이 중국 쪽에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20%, 30% 뭐 상당히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기술력이나 뭐 판매력이나 뭐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규제라는 것은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LG화학은 그래도 이제 석화 부분, 석유화학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뭐 다른 이제 뭐 플랜 B가 있겠지만 SDI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이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수익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뭐 LG화학보다는 탄력이 더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주 뭐 그 밑단까지 뭐 당분간은 조금 기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 양산 이력이 좀 짧아서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됐던 것 같은데 뭐 양산 이력이 늘어나면 그건 핑계인 것 같고 그냥 뭐 우리나라 업체를 인증해주기 싫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많은 급증하잖아요. 뭐 그걸 따라가려면 쓰겠죠, 뭐 지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그런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그 하락에 대해서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 갈까요, 그러면? 윤봉 과장님이 오늘 준비하신 뭐 이 돌다리를 두들겨 가는 기업. 네.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는 사실상 좀 봤었던 업종군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식료업이나 화장품 이런 쪽이 내수가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업종들하고 또 한 가지는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신성장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데이터 자체가 수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코스닥 시장까지도 매기가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화랑을 했었던 것이 보여줬었던 것이 한 1년 전쯤이었겠죠. 그때의 모습은 지금 뭐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펀더멘털 상에서의 지속적인 수급이나 아니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뭐 화장품 관련돼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기에는 생각을 못 하셔서 조금은 옆으로 치워놓으셨었던 그런 기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큐브라는 기업인데요. C큐브. 네. C큐브가 있고 C큐브가 있죠. 네. C큐브는 C큐브. 네네. 쌍시옷이군요. 진주 광택 안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펄이 들어가는 그런 도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건설적인 부분, 도로나 아니면 벽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쓰여질 수가 있고요. 자동차의 외장까지도 쓰여질 수 있고 화장품에서 펄을 주는 그런 생료로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산업용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 산업용 매출을 올해 1분기에 대한 IR을 봤었을 때는 화장품 쪽의 매출이 추월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 화장품에 대한 업종